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73이 되었다. 남편이 떠난 지는 어느덧 5년째다. 장례를 치르던 날 나는 눈물보다도 막막함이 더 컸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 아침을 차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손주를 봐달라는 전화가 자주 왔다. 처음엔 기꺼이 달려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불 꺼진 집, 눈을 널 때마다 가슴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엄마였고 할머니였지만 정작 나는 없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나도 나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 무렵 혼자 살던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관절이 성치 않다며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다.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도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 모였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꺼냈다. 우리 같이 살아볼래?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했다. 그리고 언니가 웃었다. 이 나이에 뭐 어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설렘이 더 컸다. 남편 없이, 자식들 기대 없이 오롯이 우리 셋이서 사는 삶. 며칠 뒤 나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당분간은 손주를 자주 못 봐줄 것 같다고. 서운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집을 정리하며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레 상자에 넣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마음이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비로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2026년 봄, 우리는 결국 한 집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오래 비어있던 언니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내 짐과 여동생의 짐을 조금씩 옮겼다. 평생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셋이 한 공간에 들어온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다. 옷장 정리부터 부엌 자리 배치까지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갈렸다. 나는 냄비를 손에 익은 순서대로 두고 싶었고 여동생은 깔끔하게 통일된 수납을 원했다. 언니는 그저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게 먼저라고 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대신 자매의 인기척이 들렸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욕실 문 여닫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정막 대신 생활의 소리가 집을 채웠다. 그 소리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습관처럼 새벽에 먼저 일어났다. 혼자 살 때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만 바라보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부엌에 나가면 이미 언니가 밥을 씻고 있었다. 여동생은 휴대폰으로 여행 영상을 보며 어디를 가고 싶다며 중얼거렸다. 우리 이번엔 바다 보러 갈까?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계획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던 내가 이제는 여행 날짜를 고민하고 숙소를 비교한다. 손주 등하원 시간 대신 기차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반찬 걱정보다 카메라 충전을 먼저 챙긴다. 그런 사소한 변화가 나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다.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눈다. 특별한 사건은 없다. 장본 이야기, 동네 공원에서 본 꽃 이야기, 무릎이 좀 쑤신다는 말. 그런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혼자일 땐 하루가 길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짧다. 가끔 자식에게서 전화가 온다. 손주 사진이 휴대폰 화면을 채운다. 보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다. 다만 예전처럼 달려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졌다. 나는 차분히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끄는 뒤에도 허전하지 않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끄기 전 셋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신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언니는 졸린 눈으로 하품을 한다.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조용한 소란이 어쩌면 내가 찾던 삶일지도 모른다고. 2026년 여름 초입,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멀지 않은 동의 바다였다. 젊었을 땐 가족 일정에 맞춰 움직였고 남편의 휴가에 맞춰 짐을 쌌다. 이번엔 달랐다. 날짜도 숙소도 식당도 모두 우리 셋이 의논해서 정했다. 그 과정 자체가 설렜다. 기차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손주 학원 시간도 집안일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언니는 바다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웃었고 여동생은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졌지만 그 감촉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이렇게 셋이 오니까 좋다. 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숙소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예전엔 그가 사진을 찍어주곤 했다. 순간 가슴이 조금 시렸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적적함 대신 잔잔한 설렘이 가슴을 채웠다. 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집안에는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가 장식처럼 놓였고 냉장고에는 다음 여행지를 적어둔 메모가 붙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루를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함께 걷는다. 예전엔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걷다가 중간에 돌아오곤 했는데 지금은 걸음이 오래 간다. 언니는 꽃 이름을 잘 알고 여동생은 지나가는 강아지와 금세 친구가 된다. 나는 그 둘을 보며 웃는다. 점심은 돌아가며 준비한다. 내 차례엔 된장찌개를 끓이고 여동생은 파스타를 만든다. 언니는 반찬을 정갈하게 담는다.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며 조금씩 맞춰간다. 가끔 사소한 다툼도 있다. 설거지 순서나 TV 채널 문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는다. 저녁 차를 마시며 자연스레 풀린다. 나는 깨닫는다. 함께 산다는 건 맞춰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어느 날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여행사진 강좌를 신청했다. 여동생이 먼저 제안했다. 사진을 좀 더 제대로 찍어보자고.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지 않았나 싶었다. 하지만 강의실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를 보며 스스로 놀랐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셔터 속도와 구도를 배웠다. 머리가 아프면서도 재미있었다. 집에 돌아와 셋이 서로를 모델 삼아 사진을 찍었다. 웃다가 어색해하다가 다시 웃었다. 찍힌 사진 속 우리는 생각보다 밝았다. 사진을 인화해 벽에 붙였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이 많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을이 오자 우리는 단풍을 보러 산으로 갔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중간중간 쉬며 물을 나눠 마셨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자연스럽게 챙긴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붉은 잎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풍경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온 세월이 저 단풍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조용히 묻자 여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이 제일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이 제일 좋다니. 한때는 가장 두려웠던 나이였는데 겨울이 되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우리는 뜨개질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영화를 봤다. 밖은 춥지만 집 안은 포근했다. 가끔 눈이 내리면 창가에 나란히 서서 한참을 바라본다. 나는 문득 혼자 살던 겨울을 떠올렸다. 그땐 전기장판 온도를 올려도 마음은 차가웠다.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잠들었다. 지금은 다르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언니의 기침 소리,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집을 데운다. 적적함은 사라지고 대신 소소한 온기가 남았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작은 상을 차려 떡국을 나눠 먹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큰 바람은 아니었다. 이 시간이 오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자식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손주가 세배를 했다. 나는 웃으며 덕담을 건넸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과 기대가 뒤섞였겠지만 이번엔 담담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허전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리를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이 자매들 사이에서 나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셋이 옛 사진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에 우리 부모님 곁에서 웃고 있는 모습, 결혼식 사진, 남편의 얼굴도 보였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진 않았다. 그 시간도 내 삶의 일부였다.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 지나온 계절일 뿐이었다. 형부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웃겠지. 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 2026년 겨울의 끝자락, 나는 창가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남편을 보내고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남겨진 줄 알았던 나날들.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 언니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여동생은 다음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일로 투닥거리지만 그 속에서 웃음을 찾는다. 나는 안다. 인생은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이른이 넘어서도 설렘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저녁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고.